오늘 이제 주제라든가 제목을 얘기를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발랄하고 예쁜 소녀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그게 이 꿈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발랄하고 예쁜 소녀인데 그거는 하나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 원형은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이고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절대 타자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적인 속성을 가진 원형에 대해 원형을 탐내는 거죠.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이 오고 억압이 되고 이제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꿈인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제 이 간단한 꿈인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아마 처음 우리가 또 접해보는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림은 그려지나요? 자, 이제 꿈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아마 40대 중후반의 사람이라면 거의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꿈이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 관련된 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호텔에서 2박을 하게 됐죠. 그런데 1박을 하고 이제 마음이 변해서 혹은 다른 계획 때문에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2박을 하게 됐다. 그게 뭘 의미할까? 호텔에서 2박을 하게 됐는데, 1박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정해진 것을 수정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변화의 시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잦으면 변덕이 심하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발생한다라면 변덕이고, 어쩌다 발생하면 이제 변화의 시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호텔에 가족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쉼의 공간이잖아요. 쉬러 간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쉰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틀을 너는 쉬어야 돼.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무엇을 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이틀을 기다려. 어떤 기다림의 시간, 쉬어야 되는 시간, 정지해야 되는 시간이 이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든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바뀌었든 간에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이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여성적인 분위기, 정서적인 분위기,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를 주잖아요. 또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하고 또 공적인 공간이 나뉘어져서 내가 침범당하지 않는 어떤 나만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도 필요하는 그런 공간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제 그리 간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평소에도 이제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일정이 담겨졌다. 그럼 뭔가 쫓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바뀌어지는 미완성인 채로 다른 걸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어쩌면은 이틀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순리에 거부해서 의지적으로 바꿔버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해석의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변동이 생겨서 체크아웃을 하러 프론트에 가다가, 프론트까지 가지는 않았죠. 가다가 방에 두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서 다리고 다시 들어가죠.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아쉬움이죠. 어떤 만약에 이틀을 다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하루를 당기다 보니까 아쉬웠다. 그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틀을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거 조급하게 계획을 빨리 바꾸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미처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대도 여성적인 거죠. 내 것이 아닌 물건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타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환상이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재능이 환상 능력이라든가 탁월한 지혜라든가 탁월한 예술적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발현이 될 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내 것 같으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내 것 같을 때는 언제 내 것 같으냐? 내 안에서 나왔고 내가 그거를 써먹을 수 있고 이제 어찌 보면은 나의 창작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 다시 써먹으려고 하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다시 써먹으려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이제 어쩌다가 나온다라든가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원형이 그래요.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이면서 내 안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 내 안에 있는 절대 타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그 강렬한 느낌을 주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큰 힘을 주기 때문에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 계속 그렇지 못하거나 이제 나의 어떤 현실적인 능력과 매칭이 안 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마이크인 거예요. 물론 마이크는 이제 정서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가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보라색이고요. 옷도 보라색으로 등장하고 또 여기서도 또 보라색이 등장하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신적이고 신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가 뭐처럼 보여요? 홀처럼 보이잖아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홀인 거예요, 홀. 그래서 마법의 지팡이처럼. 그러니까 지팡이가 큰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죠, 홀이. 그래서 이제 성서에도 보면 그 에스더에게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그 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 상징이에요, 홀이. 신비한 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원형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정말 그 마이크로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발랄하고 예쁜 소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안에 있는 어쩌면은 그 발랄하고 예쁜 그 소녀상에 대한 내가 이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은 몰래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현실화 시키겠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는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기를 다룰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시기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지만 청소하는 분이 객실 비품으로 놓고 가셨나? 객실 비품은 가져가면 내 거고 놔두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비품 중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져갈 수 없는 비품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되는데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가 여러 개예요. 욕망의 과대함이잖아요. 그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다 가져가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욕망의 과대함으로 볼 수 있지만 전부 내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 전부 내 거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이 호텔에 들어올 때 준비되지 않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우리 원형이 그래요. 의식이 준비 안 될 때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슬쩍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욕망의 대상인데 사실은 시기심의 뿌리는 내 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1등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1등이고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네가 왜 예쁘다는 소리 들어. 어떤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예쁘고 입고 와서 그거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샀어. 그거 내 건데. 이런 것이죠. 내 것을 훔쳐갔다고 느끼는 게 시기심의 근본적인 것이 이제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텔을 나와서도 그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죄책감하고도 물론 연결이 되어 있죠. 시기심은 반드시 죄책감이 따라요. 왜냐하면은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이제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내가 훔친 건데도 다른 사람 거를 훔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죄책감을 동반하는 것이죠. 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래? 거기에 대한 그 절망감도 있지만은 죄책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훔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호텔 그 객실 비품일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가져왔는데 전선이라도 뭐 이렇게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원형을 다룰 것인지, 원형을 대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원형을 때로는 전부 소유하는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안에 원형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서도 마찬가지고. 오직 경험할 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된통 혼나고 나서 나중에 느낄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맘대로 내 안의 아니무스를 조정한다라든가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느닷없이 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황홀하게 만들고 때로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원형의 선물이 왔을 때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더라도 일부는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선이라도 되돌려야 되지 않나?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내 것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내 것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늘 거면 정말 너무 적나라해요. 어찌 보면은 융의 그 원형에 대한 심리학을 아주 임상에서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너무 나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원래 2박으로 예약했고 프런트에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건 내 거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공간에서 아직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형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형 심리학을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예가 된다. 엄밀히 말하면 훔친 것은 아니지 않냐. 훔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훔친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시기심과 죄책감, 혼란스러운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 책에서 이제 융심리학과 정서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더라고요. 내 것에 대해서 그 욕망을 시기심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쩌면은 이제 그 자기 것을 탐내는 시기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백설공주 얘기를 예로 들었단 말이죠. 내 책에서도.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계모 안에 있는 백설공주는 계모 안에 있는 예쁜 소녀상인 거죠. 그거를 계모는 이미 나이가 들고 현실적으로 그 소녀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시기하는 거고, 제가 내 젊음을 뺏어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내 걸 뺏어갔다라고. 오히려 내가 더 잘났는데 네가 왜 더 예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자에게 어떤 이제 자기의 모습을 투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음으로 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은 마녀로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 백설공주를 죽이는 행위로 갔고, 백설공주는 그걸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자게 되잖아요.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타자인 왕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시기심의 발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절대타자인 어떤 아니무스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나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라든가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과정을 백설공주 이야기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심을 어떻게 다룰 거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원형, 신적인 능력, 그런 그 원형적 인격이라든가 원형적 능력에 대한 시기심을 어떻게 다룰 거냐? 원형의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단 무의식의 그 핵심적인 거잖아요. 무의식의 자율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원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이 갖고 있는 자율성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만나야 될 때, 그것은 물론 무의식이 결정하겠지만, 그 만나야 될 때만 만나고, 그 외에는 다시 원형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기가 막힌 재능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의 원형의 선물인 거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환상 능력이라든가 초능력적이라든가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서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너는 왜 네 것이 아닌데 네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계속 그거였습니다. 왜 너는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으로 착각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것을 훔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인 죽음이든 결국은 괴로운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결정적인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오늘 꿈은 우리에게 정말 융심리학의 그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꿈입니다.